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홀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홀리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홀리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홀리님 많이 긴장되시겠는데 그래도 아우, 저는 오늘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걸 즐기시면 돼요. 이 떨림과 이 두려움, 하지만 설레임이 포함이 되어 있는 이거를 땀나는데? 네, 즐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홀리님께서 가지고 오신 이야기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지인분의 이야기인가요? 예, 제 지인 이야기고요.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 오, 동네 이야기인데, 친구. 예, 근데 또 저도 같이 연관이 돼 있어서 시점이 조금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같이 겪은 거라고 해도 무관하겠네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이야기길래 시델모에 방문을 해주셨을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홀리예요. 제가 그 친구랑은 야간에 게임도 하고 하다 보니 담배도 태우고 이런 식으로 같이 산책도 하고 그렇게 놀고 있다가 오늘은 심심한데 야, 저 재개발하는데 저쪽에는 옛날에 살던 동네 있는데 그쪽 한번 싹 걸으면서 사람도 없고 한데 그쪽으로 산책이나 한번 하자. 그래서 그쪽으로 산책을 이렇게 쭉 했는데 제가 옛날에 살던 동네가 골목길에 이렇게 달동네 쪽인데 그 달동네 쪽에 쭉 가면 절이 하나가 있었고 거기서 한 5m 정도 더 가면 계단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당집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완전 애기 때 초등학교 때 살 때여가지고 그때는 이게 당집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쪽 지나갈 때마다 와, 저는 무섭게 저 아저씨가 그림이 그려져 있지 하고 봤는데 가까이서 가서 보니 그게 장군 그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랑 여기저기 돌다가 친구가 겁이 많아서 제가 조금 놀리려고 야, 저 한번 올라가 보자. 내려와가지고 집에 가면 되겠다 하고 계단을 이렇게 쭉 올라갔어요. 쭉 올라가는데 저는 이게 뭐 기분 탓이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왠지 모르게 오싹오싹해지는 그런 감정도 받으면서 당연히 기분 탓이겠거니 하고 당집 대문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제가 혹시나 해서 문을 살짝 열어보니까 문이 열리더라고요. 왜냐면 거기가 재개발을 하면서 사람들이 쭉 빠지고 폐쇄하기 직전이었어가지고 문이 열리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그런 데를 절대 들어가면 안 되지만 구경만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그 친구랑 저랑 같이 이렇게 쓱 들어갔는데 그냥 뭐 이제 합법적으로 철거를 하려고 다 이렇게 나간 거니까 당연히 뭐 무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었는데 그냥 덩그러니 오래된 뽀로로 자전거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뽀로로? 네, 애기들이 타는 그 세발 뽀로로 자전거. 노는 게 제일 좋지, 뽀로로. 네. 좀 특이하게 생겼던 게 이게 보통 세발 자전거라 하면은 뒤쪽에 두 발이 달려있고 앞쪽에 한 발이 달려있잖아요. 그 자전거는 또 희한하게 앞쪽에 두 발이고 뒤쪽이 한 발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저는 이게 뭐야 이러고 보고 있는데 그 친구가 겁이 많은 친구인데 그냥 저기 쓱 가더니 거기 턱 앉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키가 185 정도의 몸무게가 또 세 자릿수가 넘어가는 펑퍼짐한 친구거든요. 그런 친구가 앉으니 애기들이 타는 자전거인데 무게를 당연히 못 견디고 그게 우지끈 하는 소리가 나면서 플라스틱 부분이 몇 개가 좀 부서지면서 살짝 내려앉았어요. 이게 완전 부서진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거 괜히 저 부정 탄다 했니 이러다니 귀신 볼 수도 있다 가자.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되게 그때는 아무 일 없이 그냥 내려가면서 또 낄낄거리면서 아무 일 없이 그날 새벽이 지나가게 돼요. 그 뒤에 다음 날에 또 어김없이 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야, 할 것도 없는데 또 게임 한 판 해야지 이러고 같이 저녁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계속 게임을 했거든요. 게임하는 도중에 담배를 태우다 보니까 한 판이 끝나면은 또 담배를 피우고 하고 또 한 두 판이 끝나면 담배를 피우러 가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1시 정도였을 거예요. 1시 정도쯤에 아파트 단지에 친구가 공동현관 앞에서 쪼그려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그때 자기가 부쉈던 뽀로로 자전거랑 똑같이 생긴 자전거가 아파트 단지 한 15m 정도 앞쪽에 공동현관 앞쪽에 그 자전거가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뭐 그런 자전거야 아파트 단지가 뭐 작은 단지도 아니고 애기들이 타고 다니는 거니 있을 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뭐 자전거 있네 하고 그 친구는 또 올라가서 또 게임을 하고 다시 담배를 피우러 내려와요.
내려갔는데 이 자전거가 조금 더 가까이 와 있었대요. 근데 이게 뭐 시간이 막 보니 너무너무 오래된 시간도 아니고 또 그 시간대면은 보통 또 많이는 아니지만 한두 명쯤은 지나가면서 발로 걸거친다고 차고 이러면 조금은 올 수 있으니까 그냥 뭐 움직일 수도 있겠지 하고 또 다시 게임을 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이번엔 공동현관을 올라가려면 저희가 계단을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공동현관 계단 앞쪽에 뽀로로 자전거가 서 있었대요. 이 친구는 그거 보고 패닉이 와서 막 그냥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욕하면서 그냥 야 이거 웃자냐 이거 나 왔는데 막 있다 이러면서 막 횡설수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뭐 입으로 방구를 그만 끼고 얘기를 좀 똑바로 해봐라 하고 제가 들으니 자전거가 자꾸 조금씩 가까이 왔더래요. 또 그냥 당연히 아무렇지 않게 그냥 그 친구랑 저는 살면서 그런 이상현상 같은 거를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야 저 누가 걸거친다고 잠깐 올려놨겠지 됐다 그냥 야 이제 뭐 게임이나 조금만 한두 판 더 하고 자자 하고 그 친구랑 저랑 게임을 하고 또 다시 담배를 피우러 저는 나와서 그 친구 집 앞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 도착을 했는데 그 친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한 10분 정도 기다리면서 혼자 왜 안 오지 하고 전화를 하니까 친구가 전화를 또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상하네 하고 그냥 집에 올라가서 새벽에 늦게까지 게임을 하고 자고 다음날 그 친구한테 제가 연락을 했죠. 그날은 낮이어서 딱히 그런 거 없이 그냥 만나서 커피나 한잔 하자 해서 커피를 마시러 아파트 단지 앞에 카페를 가서 친구랑 커피를 마시면서 니 어제 왜 새벽에 안 나왔냐 그러니까 내 친구가 저한테 새벽에 그때 내가 뽀로로 자전거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이러더라고요. 나지. 그래서 내 일부러 너그 집 앞까지 갔다 해가 내도 그 뽀로로 자전거 한번 보려고 그러니 그 친구가 진짜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거 알고 진짜 안 믿을 거 아는데 그 친구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면 저랑 전화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눌렀대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1층에 있어서 쭉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는데 그 엘리베이터에 뽀로로 자전거가 문 쪽을 바라보고 딱 서 있더래요. 친구가 그거 보고 완전 그 새벽에 패닉이 와가지고 소리를 지르지도 못한 상태로 굳어와가지고 뽀로로 자전거랑 대치 상태가 돼서 완전 손발이 굳은 상태로 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그대로 굳어 있으니 엘리베이터가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문이 닫히잖아요. 다시 자동으로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고 그 친구는 이 문을 다시 열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대요. 그래서 그냥 모르겠다 하고 휴대폰이고 뭐고 다 그냥 던져놓고 바로 그냥 자기 침대에 가서 덩치도 산만한 친구가 이불에 숨어보겠다고 이불 뒤집어 쓰고 잠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 친구는 매일 새벽마다 무서워졌대요. 그래서 얼마 날이 지나지 않아서 한 3일? 이틀 정도 뒤에 그 친구의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친할머니가 한 분 계시거든요. 근데 친할머니가 되게 뭔가 영안이 트이고 그런 분은 아니신데 무당 분들이랑 좀 가깝게 지내시고 종교도 또 불교 신자시다 보니까 이렇게 왕래가 조금 있으셨던 분이셨나 봐요. 그래서 그 친구 할머니가 꿈을 꿨는데 제 친구가 웬 처음 보는 어떤 애기랑 되게 재밌게 놀고 있더래요. 근데 그 애기가 너무 꺼멓게 보여서 코난 범인이라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뭐 완전 꺼멓게 보였대요. 제가 감히 유치했을 때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완전 검은 어떤 아이랑 놀고 있어서 할머니가 집을 찾아가서 야 너 무슨 일 있냐 니 요새 뭔 일 하고 다니냐 니 왜 뭐 할머니 꿈에 웬 이상한 얼라랑 놀고 있냐 뭐 요새 무슨 일이 있는 거냐 하고 이야기를 하니 그 친구는 할머니가 당연히 무속 쪽에 관련이 돼 있는 거를 알다 보니 할머니한테 사실대로 이야기를 다 한 거죠. 왜냐면은 그때도 그 친구는 겁이 너무 많다 보니까 괜히 귀신 씌인 거면 어떡하지 하고 얘기를 하니 할머니가 일단 되게 심각한 일은 아닌 것 같으니 일단 다친 데는 없으니 할머니랑 같이 나중에 당집을 한번 가보자 아는 무당을 한번 찾아가보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대요. 그렇게 해서 저는 여기서 거의 빠지게 되고 다시 그 친구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하면 할머니랑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그 뒤에 또 새벽에 할머니랑 당집을 가겠다고 얘기도 했고 왠지 모를 또 용기가 생겨서 이 친구가 또 게임을 하다가 담배를 피우러 새벽에 나갔는데 처음에 얘기했던 그 놀이터랑 두 번째 얘기했던 그 살짝 그 사이쯤 되는 위치에 다시 뽀로로 자전거가 있었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거 보고 그냥 완전 패닉이 와가지고 그냥 무슨 괴물 본 것 마냥 바로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집에 올라가서 잠이 들어서 할머니한테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전화해가지고 또 나타났다고 자전거가 또 나 또 이래 됐다 나 너무 무섭다 하니 할머니랑 찾아갔대요. 할머니랑 친구랑 무당분을 찾아가서 그 무당분이 들어오자마자 니는 뭐 한다고 그래 애를 같이 그래 데리고 다니노 니 뭐 어디 댕긴나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친구랑 할머니랑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니 완전 그냥 혼이 났죠. 뭐 사실 무당집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물건을 어떻게 부시고 나온 거니까 절대 하면 안 되는 완전 사망 플래그를 자기 혼자 다 해놓은 거니까 완전 그냥 똥꾸냥이 나오고 그 친구는 겁이 그냥 완전 나가지고 그냥 다리 부들부들 떨면서 잘못했다고 할머니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당분이 삐고 뭐 막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아무래도 영가다 보니 곁에 둬서 좋을 거는 없을 것 같다고 되게 심각한 건 아니고 일단은 무슨 부적을 한 장 써줬대요. 그 부적을 받고 받은 뒤에 3일인가? 4일인가 동안 밖을 나가지 말고 그냥 집에만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일 안 나가는 거 별로 안 어렵지 하고 또 저랑 같이 게임을 또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게임을 하고 한 판이 되고 두 판이 되고 하루가 지나고 두 번째 날이 오니 저랑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담배를 같이 한 대 피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당연히 야 니 담배 괜히 피다가 또 막 귀신 만나고 뽀로로 자전거 만나는 거 아이가? 라니까 그 친구는 뭐 에이 뭐 부적 받았는데 됐겠지 뭐 이러고 이제 그 친구가 저희 집 앞까지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는 동안에 뽀로로 자전거를 못 봤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고 다시 담배를 다 피고 집으로 올라가려는데 근데 엄청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한 10분? 20분 정도 담배를 피고 올라가는데 또 그 자전거가 놀이터 앞에 있었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는 또 아차 싶어서 또 자기 혼자 패닉 와가지고 또 집까지 또 뛰어 올라가게 된 거죠. 그 뒤에 세 번째 날에는 밖에 안 나가고 할머니가 연락이 왔었대요. 세 번째 날 넘어가서 예. 12시 30분쯤 늦은 시간에 할머니가 전화가 와서 야, 니 할머니 솔직하게 이야기해라. 니 밖에 나갔나 안 나갔나. 방금 무당 전화 왔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친구는 겁이 많으니 사실대로 또 얘기를 한 거죠. 사실 잠깐 친구가 얼굴 좀 보자 해서 진짜 잠깐 나갔다 왔다. 할머니는 또 노발대발 난리가 나죠. 부적을 쓸 때 공짜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내고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돈 주고 기껏 문제없이 잘 해결되는 했는데 왜 니 또 말 안 듣고 밖에 싸돌아다녀가지고 이 사단을 내냐. 그래서 또 다시 다음날 아침에 무당을 또 찾아갔대요. 무당을 찾아가니 똑같죠. 뭐 무당한테 그냥 홍구냥 나고 그냥 뭐 네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해결이 될 수가 없다. 뭐 더도 큰 상관은 없는데 본이 기도 약한 것 같은 애가 그거 달고 다니면은 아주 퍽이나 좋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또 홍구냥이 나서 또 할머니랑 그 친구랑 그 무당분한테 완전 부탁을 하죠. 그냥 싹싹 빌죠. 그냥 진짜 안 나갈 테니까 진짜 한 번만 좀 방법이 없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무당분이 그러면 이 당집에서 또 3일이었을 거예요. 아마 3일 정도 또 있다가 굿을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그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게 굿이 무슨 천도굿인지 뭐 무슨 굿인지도 모르니까 굿을 하자니 굿을 뭐 그 친구가 모르고 그냥 알겠다고 그냥 했대요. 그러고 또 그 친구랑은 거의 진짜 연락이 안 됐어요. 그 3일 동안은. 무당집을 간다고 한 뒤로 그 3일 동안은 연락이 안 되다가 그 친구 시점에서는 무당집에 갇혀서 휴대폰도 똑바로 못하고 완전 벌벌 떨고 그러다가 큰 탈 없이 그냥 3일이 지나갔대요. 아무렇지 않게 심심한 3일이 지나가고 나서 4일째 아침에 그 친구가 자고 있는데 그 무당이 깨워서 굿을 할 거라고 옷을 갈아입으라 해서 무슨 옷을 갈아입었다고 하는데 이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되게 한복 비스무리한 그런 옷을 입었대요. 그래서 그 옷을 입고 딱 굿판이라 해야 되나? 가니까 돗자리 깔려있고 제사상 쫙 차려져 있고 그 악기 연주하시는 분들 이렇게 서너 명 분들 계시고 그 무당분이 되게 무슨 무당복 같은 걸 입고 자기 할머니는 구석에서 이렇게 빌고 계셨대요. 이제 그 친구는 와 내가 살면서 굿을 다 해보네. 와 오래 살고 볼 일이네 하고 굿이 시작하는데 자기 말로는 북소리였대요. 무슨 시작하고 북소리가 퉁 치자마자 귀에서 이명소리 있잖아요. 삐 하는 소리. 삐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냥 눈은 뜨고 있는데 딴 생각한다 해야 되나? 멍 때리고 있으면은 시점이 넘어가는 것처럼 자기는 눈을 뜨고 있는데 상상 비슷하게 그렇게 되는데 처음 보는 그런 동네였대요. 그냥 그 어떤 드라마 응답하라라는 무슨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동네였대요. 그런 동네에서 그냥 어떤 아기랑 되게 그냥 재밌게 놀았대요. 덩치는 산만한 게 그 조그만한 애랑 숨바꼭질하고 술래잡기하고 막 그렇게 되게 막 재밌게 놀고 그 친구가 되게 재밌게 놀아서 더 놀고 싶은데 그 아기가 형 나 이제 갈게 하고 그 인형 소리가 끝나고 정신을 차리니 눈은 뜨고 있었는데 그대로 갑자기 슥 변하더니 자기가 그 당집에 누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당집에 누워서 이 무슨 일인가 하고 꿈뻑 눈만 감았다 떴다 하니 무당물이 들어와서
한 번만 더 무당집에서 그런 일 하면은 안 된다고, 지금 이번에 왔던 영가가 되게 놀고 싶어서 있었던 영가라고 하더라고요. 많이 못 놀고 어린 나이에 죽어서 놀고 싶은데 놀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됐다고,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서 그 친구는 그렇게 굿을 받고 난 뒤로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큰일이 없는데, 이 친구는 그 뒤로 겁이 더 많아져서 회관은 당연히 못 가고, 아직 그럼요. 운영하고 있는 학교 같은데 저녁 늦은 시간에는 학교도 안 가고 산도 안 가고, 뭔가 약간의 음기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제 그 친구는 거의 다 피하게 되는, 그렇게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아니 엄청 뭐 잘못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잠깐 그런 건데. 네, 어. 저는 대문은 제가 열었고 자전거도 저도 봤는데 이상하게 저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근데 뭔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절대 귀신이 사람한테 그렇게 어떤 피해를 끼치면 안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서로 각자 영역에서 자리를 지켜야지. 그 선을 넘는 순간은 뭐 누가 잘못을 했건 간에 잘못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죠? 맞습니다. 자, 오늘 홀리님 어때요? 막상 이야기 시작하니까 별거 없죠? 뭐 얘기하면서 다리가 가만히 안 있어가지고 계속 그냥 혼자 뱅글뱅글 돌면서. 이게 대부분 하기 전에 좀 많이 떨려서 주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있기는. 하지만 홀리님이 한번 얘기해주세요. 그냥 참여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다. 이게 막상 얘기를 하니 응. 다른 사연들 보면은 되게 좀 제가 봤을 땐 스펙타클하거든요. 막 이렇게 실제 돌아가시는 분도 있다고 제가 그쵸. 영상을 큰 좀 많이 사건이 보고, 있긴 하죠. 예. 그거에 비해서는 되게 아무렇지 않은 사건이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살면서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맞아. 일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약간 재밌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이런 얘기 들으면서 또 재밌었을지는 모르겠는데 재밌어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뭐 저도 좋은 거고. 그럼요. 너무 좋아요. 저는 뭐 엄청나게 스펙타클한 이야기도 좋지만 당연히 소소한데 소름이 오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네. 누구든 겪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무서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홀리님 이런 이야기 있으시면 찾아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홀리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홀리님의 이야기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홀리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또 이렇게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많이 바쁘셨죠? 제가 요새 일이 바빠져가지고 바로 음. 또 다음 참여를 하려고 했는데 네네. 일이 갑자기 확 바빠져서. 원래 그렇습니다. 괜히 바빠. 그러게요. 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홀리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 사람이 무서워질 것 같아요, 벌써. 느낌이. 예,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두 가지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두 가지 이야기고요. 그러고 끝에 제가 살짝 예고편 비스무리하게 제가 일한 게 터질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가지고 제가 이것도 한번 설명 한번 미리 드려놓으려고 해가지고요. 네. 이것도 이야기 끝나고 한번 이쁘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홀리님의 이야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홀리예요. 이 앞전에 제가 이야기해드렸던 뽀로로 자전거 아시는 분들도 알죠. 있으실까 해가지고 기억이 남지. 괜히 자전거 건드렸다가. 그쵸. 그때 제가 그 동네 옛날에 살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그 동네에 살 때 초등학생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 돌비님 채널 보시는 분들 중에 연배가 조금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조금 어리신 분들도 있으실 건데, 놀토라고 아실지 모르겠네요. 노는 토요일이라고 제가 그 시즌이 겹치는 세대였거든요. 노는 토요일도 있었고 제가 이제 고학년 올라가면서 노는 토요일이 없어진 세대였는데, 네.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제가 토요일에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하게 되면 보통 점심 먹고 하교를 했거든요. 하교를 하면은 저희 동네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되게 달동네예요. 산을 깎아서 만든 동네여가지고 오르막도 되게 많고 내리막도 되게 많고 뺑뺑 돌아가는 길인데, 그 골목 길마다 다 계단이 있어요. 그 계단 사이사이마다도 다 주택이 있고 하거든요. 하교를 하게 되면은 그 동네 자체가 달동네 특징이 계단이나 골목길 같은 걸 잘 타면은 진짜 엄청 빨리 올 수 있는 지름길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그 동네에서 그래도 유치원생 때부터 계속 다니고 했었으니까 그때는 제가 또 달동네에 살다 보니 PC방이니 이런 것도 없고 친구들이랑 술래잡기 숨바꼭질 하면서 비비탄 총 들고 서바이벌 놀이 비스무리하게 그래 놀면서 그렇게 다녔던 터라서 제가 그 동네 지름길 골목길 진짜 훤히 다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날도 어김없이 일찍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골목길 타고 쭉 내려오면은 세갈래길이 있어요. 세갈래길에서 왼쪽으로 틀면은 빌라 뒤쪽 길로 해가지고 또 집을 빨리 갈 수 있는 저만의 숨겨진 비밀 통로가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달동네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래요. 젊으신 분이 사는 경우보다는 보통 가족으로 살든가 또는 어르신분들이 이렇게 많이 사셨거든요. 그래서 대져 있는 차들만 거의 다 대져 있어요. 시간대가 정해져서. 제가 그쪽 길로 가는데 그 골목길 앞쪽에 진짜 처음 보는 조금은 특징이 있었던 게 이그스타인가? 그 쌍용차 중에 옛날에 스타렉스 상용화 되기 전에 공고차 같은 거. 네네, 옛날에 그 학원차로도 많이 썼었고 후진하면은 삐리비리비리비리비 하면서 나오는 그런 차였거든요. 근데 청록색 차였어요. 썬팅이 되게 진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안쪽이 안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그 동네에 다니는 학원차까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그런 터여가지고 예. 저기에는 보통 차를 안 대는데 저기다 차를 대놨더라고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또 뭐 놀러 왔겠지, 뭔 일이 있어서 왔겠지 이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니 거기 검정 색깔 완전 그 셀러리맨 정장을 입으신 조금은 나이가 있어 보이는 한 30대에서 40대 정도로 보이는 어떤 멀끔한 남자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말을 거시더라고요. 저한테 학생아 뭐 좀 물어볼게 하고 말을 걸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시기가 아동 납치라든가 그런 게 종종 뉴스에 뜨고 할 시즌이어서 학교에서도 낯선 사람이 말을 걸면 모른다 해라든가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할 때여가지고 저도 당연히 물어본다길래 전 몰라요 하고 갈라는데 팔이랑 요 책가방 매면은 어깨 쪽에 어깨끈 있잖아요. 팔이랑 어깨끈 쪽 그쪽을 탁 잡으면서 이것만 좀 대답해주고 가면 안 될까?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덩치가 되게 작았어요. 제가 올해 학년 중에서도 제일 작은 편이었고 보통 어른분들이 보면은 한두 살 낮게 보실 분들도 되게 많을 정도로 제가 덩치가 되게 작았어요. 뭐 저항도 못하고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냐라고 하니 삼촌이 이런 사람이거든 하고 명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명함을 봤는데 죄다 한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 뭐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이게 뭐 한자인지 일본어인지 뭔지도 모르고 뭐 이런 사람인데 알겠지 하고 팩 뺐더라고요 명함을. 예? 그러더니 어디 사냐고 집까지 태워다 줄 테니까 삼촌이 물어보는 거 얘기 좀 해줄 수 있어 하고 아고스타 그 봉고차에 태우려 하더라고요. 봉고차 문을 열면은 드르륵 하고 슬라이딩으로 쭉 열리잖아요. 그 안쪽에 보니 다른 남자 두 분이 타 계셨고 저보고 타라 해서 제가 어린 나이지만서도 타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이 직감이 있잖아요. 사람이 나는 어리고 여기서 어떻게 도망을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해서 제가 그 문을 열 때 드르륵 하고 열고 타야지 하고 그 책가방에 손을 이렇게 대고 좀 밀려고 할 때 제가 덩치가 작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팔 밑으로 겨드랑이 사이로 제가 빠져가지고 그대로 냅다 뛰었거든요. 엄청 뛰었어요.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때 막 손발도 우들우들 떨리고 쭉 뛰는데 그 정장 입으신 분이랑 차에 타 있는 사람들까지 다 뛰어가지고 진짜 뛰어가지고 저를 잡으려고 쫓아오더라고요. 근데 어린 나이에서도 제가 그게 느껴졌어요. 이 양반들이 지금 뭔가 되게 선한 그런 것보다는 제 잡아야겠다 이런 느낌으로 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뛰어봐야 초등학생인데 이 사람들을 제낄 수가 없잖아요. 제가 따돌릴 수가 없으니까 제가 막 뛰면서 골목길이랑 주택들이 이렇게 쭉 있으면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열려있는 대문, 꼭 이 대문들을 다 안 잠그시거든요. 제가 아는 그쪽 대문 쪽까지 최대한 그냥 차 사이로 막 뛰어다니면서 그냥 계단 타고 올라가서 문 열려있는 대문 팡 열고 뛰어 들어가도 그 사람들이 쫓아오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대문 안쪽까지 있는데 제가 현관문 두드리면서 도와달라고 막 하는데 집에 아무도 없었나 봐요. 아무도 안 나오시길래 제가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만 아는 요 술래잡기 할 때 하는 이런 그 비밀 통로 같은 걸 제가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건물이랑 건물 사이에 보면 담벼락이 있어요. 자기 그냥 성인 남자 한 허리에서 가슴 사이쯤 되는 그런 담벼락 같은 거를 양쪽 건물 벽 사이가 좁으니까 그 벽 잡고 이렇게 건너가면은 완전 그냥 생판 모르는 골목길로 나오고 그런 길이 되게 많았거든요. 제가 그쪽으로 냅다 또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이렇게 막 가가지고 결국에 그 사람들 따돌리기는 따돌렸는데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세갈래길이 저희 집을 갈 수 있는 길이 그쪽이랑 아니면은 완전 그냥 동네를 한 바퀴 쭉 돌아가지고 다시 그냥 완전 동네 한 바퀴 쭉 어울러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그쪽밖에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갔겠지라는 생각으로 또 살짝 몰래 갔는데 다행히 그 봉고차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봉고차가 없구나 하고 제가 다시 그쪽 골목길로 들어갔는데 정장 입으신 분이 제 가방 뒤쪽을 낚아채더라고요. 낚아채서 저는 그때 패닉 와가지고 막 울어제꼈죠. 그냥 진짜 살려달라고 막 하니까 그런 게 아니다. 아저씨가 네가 오해할까 봐서 이렇게 한 거지 그런 게 아니라고. 요 근처에 사는 다른 또래쯤 되는 학생 집 있으면은 거기라도 좀 알려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뭔가 또 깨름직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이쪽으로 가면 있어요라고 하고 오르막길인데 되게 가파른 오르막길이었거든요. 또 정장 바지를 입고 구두를 신고 있으니 쉽게 잘 못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또 여기서 한번 더 제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또 그냥 막 벽 잡고 파쿠르 하면서 그냥 혼자 완전 날아다니면서 산으로 제가 도망을 갔어요. 왜냐면 산을 깎아 만든 동네니까. 그래도 완전 위쪽에는 작은 산으로 등산로 같이 해가지고 조금 길이 있었거든요. 그쪽으로 또 냈다 뛰었는데 또 쫓아오더라고요. 정장 입고 그 아저씨가. 이번에는 진짜 욕을 하면서 막 야이씨 넌 잡히면 죽어 라면서 이 조그만한 새끼야 라면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저는 또 산을 냅다 뛰었죠. 막 뛰고 막 하다가 산인데 보면은 등산로 쪽에 엄청 얇은 나무 같은 게 있어요. 진짜 초등학생이 밀어도 훅 넘어질 정도로 진짜 얇은 나무 같은 게 있거든요. 제가 그 나무를 다 최대한 그냥 막 나뭇가지라도 꺾으면서 도망을 갔는데 제가 결국에는 막 산을 돌아가지고 저희 집 입구 대문까지 쭉 내려왔어요. 근데 작게나마 저 위쪽에서 어디 갔어 하는 그런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문에 들어가서 문을 열었는데 그때 또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셔가지고 제가 그때 삼촌이랑 같이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삼촌한테 상황 설명을 하고 삼촌이 집에 있는 쇠 야구 빵망이를 하나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쓱 봤는데 그 사람들이 분명히 제가 봤어요. 분명히 그 산에서 내려오는 그 등산로 쪽에 내려오는 거를 제가 보고 삼촌한테 저기 있다라고 하니 삼촌이 나가서 보니 그 사람들이 다시 뒤로 돌아서 막 뛰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에 전화하고 학교에서는 또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아동 납치 사건으로 사료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하고 했었던 그런 좀 간단한 에피소드라 해야 되나? 저한테는 뭐 목숨이 걸렸던 그런 일이 하나가 있었고요. 이제 또 그렇죠. 저는 그때 진짜 무서웠는데 어찌저찌 잘 살아남아서 이렇게 돌비님한테 이야기 드리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그때 잘못됐으면 지금 홀리님은 없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노예 같은 데로 그럼요. 팔려나갔을 수도 있겠죠. 뭐.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특히나 아동 유괴나 이런 것들이 90년대쯤 되게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90년대에서 2000년대 넘어갈 때쯤. 그렇죠. 그때까지만 해도 뉴스에 떴다 하면은 아동 납치니 뭐니 그랬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거든요. 네. 두 번째 사연도 바로 말씀을 드리면 네. 두 번째 사연은 이거는 조금은 소름 돋는 이야기거든요. 전 거는 그냥 긴박한 그런 내용이었으면 이번 내용은 제가 학원에 다닐 때였어요. 학원에 다니면은 학원차가 데려다 주잖아요. 그날도 어김없이 영어 학원 갔다가 검도를 제가 다녔었는데 제가 검도 학원을 마치고 검도장 관장님이 저희 집 앞에 차를 세워줬어요. 오늘 힘들었다. 집에 가서 수박 먹고 자야지. 여름이었거든요. 수박 먹고 스펀지밥 보고 좋다로 막 드디어 끝났네 라고 제가 또 그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있는데 그때 제가 폴더폰을 쓸 때였는데 엄마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가 와서 엄마 왜? 라니까 야, 니 지금 아빠 교통사고 났으니까 병원으로 바로 온나? 집으로 가지 말고 병원으로 바로 온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교통사고 났다는 게 놀랍지가 않았던 게 아버지가 또 오토바이를 타시거든요.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타면은 사고율이 조금 높잖아요. 보통 자기가 아무리 조심해서 탄다 한들 교통사고가 차가 박으면 나는 거니. 저도 지금 취미로 바이크를 타고 있는 입장에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여튼 그 애기 때 사고가 났다는 걸 아니 저는 엄마 나 근데 나 이제 검도 마치고 차에서 내려서 나 지금 땀 범벅에 옷도 못 갈아입고 씻지도 못했다. 내가 그러면 집에 올라가서 씻고 엄마 기다릴 테니까 엄마가 차 타고 오면 안 돼? 이랬거든요. 그러니 엄마가 안 된다고 바로 와야 된다고 지금 바로 옷 갈아도 입지 말고 집 들리지 말고 그냥 아예 바로 온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는 좀 삐반데 엄마네 좀 삐고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아빠가 다쳤다는데 제가 근데 또 그때 당시에 저희 동네 제가 봤을 때 저희 지역에서는 둘째 가면 서러울 정도로 진짜 말 억수로 안 들었거든요, 진짜. 근데 제가 어느 정도로 말을 안 들었냐면 쇠젓가락으로 콘센트를 찔러서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아기 때. 그 정도로 제가 진짜 말을 억수로 안 들어지켰거든요. 엄마가 바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 근데 또 초등학교 저학년이 어떻게 병원도 그 동네에서 큰 병원 없거든요. 그 가려면 동네 한 2개는 가야 되는데 돈도 없고 딸랑 전화 1개 들고 있는 초등학생이 어떻게 동네 2개를 넘어가겠어요. 제가 엄마한테 아니 엄마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 병원까지 난 어떻게 가? 병원 이름은 제가 들었죠 전화로. 네. 그 병원까지 난 어떻게 가? 그러니 니 그러면은 택시를 타서 택시기사한테 엄마를 전화 끊지 말고 바꿔주면 그러면 엄마가 택시기사한테 주소를 설명해주고 너가 도착은 하면 결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딱 이상한 걸 느낀 게 뭐냐면 저희 엄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셋 다 완전 부산 토박이에 저는 지금 사연 제보한다고 거의 안 쓰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나오잖아요. 사투리가 되게 빡센데 엄마가 사투리를 갑자기 안 쓴다 해야 되나? 제가 처음 들어본 억양의 말을 하더라고요. 보통 엄마 같으면 야, 니 택시 타서 엄마한테 전화 바꾸면 엄마가 얘기하고 결제하면 되잖아. 빨리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보통 엄마 성격 같으면은. 근데 갑자기 제가 딱 이상한 게 그거는 엄마가 나중에 기사님한테 이야기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말을 좋게 한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러고 나서 얘기를 하면 할수록 목소리가 뭔가 엄마 목소리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저희 엄마 목소리가 되게 깡깡하고 그런 목소리도 아니고 되게 좀 뭔가 우아하고 그런 느낌의 목소리도 아니에요. 근데 그 목소리는 되게 좀 뭔가 되게 좀 정제된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은 다른 목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 알겠어 하고 그럼 나 택시 탈게 택시 타고 다시 전화할게 하니까 갑자기 끊지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소리를 지르노? 일단 기다려봐 이러고 제가 그냥 전화를 끊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말을 안 들어 제끼는 초등학생이었어요. 그러니 저는 당연히 바로 오라 했지만 아니 나는 지금 찝찝해. 나는 지금 씻어야겠어. 나는 지금 수박을 한 개 지금 먹고 가지 않으면 나는 못 가겠어. 이 생각으로 전 집을 갔어요. 저는 집까지 또. 집까지 가니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저희 집이 왼쪽에 있는데 바로 건물이라서 거실은 또 통창으로 돼 있어가지고 보이거든요 바로. 근데 불이 다 켜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삼촌이랑 같이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버지가 사고 났으면 분명히 삼촌이 동생인데 삼촌도 분명히 갔을 거고 분명히 그러면은 나올 때 아무리 급하게 나왔어도 불은 끄고 나왔어야 됐는데 TV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불은 안 끄더라도 TV는 끌 텐데 이상하네 이러고 도어락 번호를 띠띠띠띠 치고 문을 열고 싹 들어가니까 진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아빠가 TV를 보고 있고 엄마가 설거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 뭐지? 하고 엄마 나한테 아까 전화해가지고 병원으로 아빠 사고 났다고 오라 했지 않나? 라니까 엄마가 닌 진짜 별의 별 짓을 다 한다 라면서 엄마가 언제 그랬다는 엄마 지금 계속 설거지만 하고 있었는데 이러더라고요. 아빠는 몰라? 이러니까 아빠도 뭐라 하노 이거 오자마자 운동 많이 힘들었나? 이러더라고요. 아니 진짜 그럴 리가 없다. 아니 기다려봐라. 내 이거 전화 보고 있게 하고 휴대폰을 열어가지고 전화 목록에 들어가니까 발신 번호 없음으로 뜨더라고요. 그 번호가 전화를 다시 눌러도 없는 번호라고 뜨고 그냥 별 2, 3차 누르듯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오는 동안 확인을 안 했었는데 엄마로 저장돼 있는 문자로 빨리 와 라고 문자 3글자가 와 있더라고요. 네. 저는 그때는 스마트폰이 S2인가 뭐 나올 때여가지고 부모님은 스마트폰을 쓸 때여가지고 엄마한테 이거 보여주니까 엄마가 나 이런 문자 보낸 적 없는데 하고 엄마가 문자로 들어가서 보니까 진짜 저한테 그런 문자를 보낸 적이 없어요. 옛날에는 문자 같은 거 보낼 때 자기 번호를 다른 번호로 바꿔서 보낼 수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친구들끼리 초등학교 때 장난으로 112로 막 문자 간척하면서 그런 장난도 쳤었어요. 제가 봤을 때 그거를 쓴 것 같은데 그래서 엄마 말을 듣지 않았기에 제가 지금도 이렇게 돌비님한테 사연을 드리고 있는 그런 거 아닌가. 참 이게 뭐 안 믿으실 수도 있는데 저 사이에 뭐 저런 일이 애한테 일어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거는 뭐 안 믿으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거는 제가 실제로 다 겪은 일이기 때문에. 와 근데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운이 좋다고도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야. 예. 제가 이론적으로 되게 운이 좋았어요 항상. 그러니까 이것도 1,000원이죠. 1,000원이야. 그렇죠. 야 그러면 아까 뭐 예고를 해주신다 그랬는데 그거는 도대체 뭘까요? 네. 이 얘기는 네네. 조금은 샤머니즘 쪽으로 넘어가는 이야기인데요. 네.
저도 몰랐는데 저희 그 집안 큰어르신 중에 경상도 사투리로 왕할머니라고 있거든요. 예. 왕할머니가 아마 저 사투리로 하면은 증조할머니였나? 그렇지. 그랬던 네.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저희 집에 증조할머니가 한 분이 계셨는데 네. 증조할머니가 진짜 되게 장수하셨거든요. 한 98세인가? 그때까지 사셨었는데 근데 저는 진짜 이게 왕할머니를 볼 때마다 되게 뭔가 모를 위화감이라 해야 되나? 되게 엄청 그냥 나이를 먹으셔서 팔다리도 되게 얇아지셨고 보통 그렇잖아요. 노인분들이 나이를 드시면은 살짝 어린 사람이 봤을 때는 할머니인지 할아버지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주름이 생기시고 흰머리가 나시고 그 정도로 되게 이렇게 늙으셨는데 그런 할머니를 볼 때마다 왠지 모르게 되게 커 보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되게 덩치가 크거든요. 네. 키가 183에서 5 정도의 몸무게가 지금 한 90kg 정도 나가시는데 되게 덩치가 크신데 그런 아버지보다 덩치가 되게 더 거대해 보인다 해야 되나? 아, 이거 뭔가 있네. 뭔가 커 보이시더라고요. 예. 항상 소파에만 앉아 계셨고 그래서 저는 집안이 큰 어르신이다 보니 제가 뭐 약간은 그런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할머니가 결국에 치매가 오셔가지고 요양원에 계셨었거든요. 그때 임종이 점점 다가올 때쯤에 얘기를 해주잖아요. 슬슬 마지막인 것 같으니 뭐 한번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작별 인사라도 이렇게 조금 미리미리라도 조금 해놓자 이런 식으로 다른 그분 아들격이시니까 저한테는 삼촌 할아버지? 뭐 이런 격이셨던 것 같아요. 그 할아버지 그렇게 하자 하셔가지고 제가 그쪽이 대구였거든요. 네. 대구 요양병원에 가서 할머니한테 인사를 이렇게 하는데 치매가 오셔가지고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전부 다. 그래서 저도 어린 마음에 저는 뭐 누군가가 죽는다라는 이 경험 자체가 어린 나이에 흔치 않은 경험이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치매가 정확하게 뭔지 몰랐거든요. 그냥 뭐 조금 깜빡깜빡하는 이런 정도인 줄 알았는데 저를 되게 이뻐하셨어요, 왕할머니께서. 그래서 되게 치매기가 있으시다 보니까 네네. 뭔가 할머니인데 할머니가 아닌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말을 하는데 이거는 지금 뭔가 할머니가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은 느낌도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번에 일을 시작을 하는데 아버지랑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네. 퇴근하면서 아버지랑 같이 얘기하면서 갈 때 아버지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너그 왕할머니 신내림 받았었던 거 아나? 이러더라고요. 무속 쪽의 길을 가셨구나. 예. 근데 뭐 무당으로 하셨던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기도만 드리고 지성만 드리고. 예, 신땅 작게 만드셔가지고 기도 드리고 하시다가 나이가 드셔가지고 점점 이렇게 조금은 내려놓으신 그런 내용인데 네. 이렇게만 하면 예고편이 아니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는 지금은 연락을 아예 안 하는 분 여사친 한 명이 저한테 최근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 자기가 빈내림 받고 무당이 된다더라고요. 네. 저 커피 마시자 해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네 뒤에 어르신 3분이 계신다. 네 이 어르신 덕분에 내가 봤을 때 죽을 고비 몇 번 넘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 어떻게 생겼는데 어떻게 생겼는지는 정확하게는 내가 말은 못하겠고 할아버지 2분에 할머니 1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여자친구가 좀 수소문해가지고 이쪽에 되게 좀 용한 무당분한테 신점 예약을 좀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혹시라도 이거 상담이라 해야 되나? 이 신점 보러 갔을 때 한번 이야기를 해서 되게 용하신 분이면은 요거에 대한 내용도 조금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또 홀리님을 얌전히 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재미나게 잘 하시는 분이에요. 또 몰입감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투리를 쓰시는 분들은 사투리를 쓰세요. 꼭. 왜냐면 저는 사투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 사투리를 쓰면서 이야기를 진행을 해주실 때 더 몰입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장점이에요, 장점. 굳이 그거를 없애서 단점으로 만들지 마시고 그냥 사투리 쓰시는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앞으로 어머니 아버지와 대화하듯이 해도 되니까 그냥 편안하게 사투리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